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기사에서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보는 주요 뉴스 매체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쌓이게 될 것 같다.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코인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면밀히 좀 본다라고 하면 원화로 좀 보는 건 좀 비추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엄령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좀 많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좀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달러 기반으로 좀 보시는 습관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가 좀 넘어서 10만 6,500에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월봉 차트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 10월, 11월, 12월 달까지 계속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2월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쉬어가는 패턴이 찍힐지 안 찍힐지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 기반 요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21선 터치하고 곧바로 상승 패턴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과 힘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총 알트코인과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추이를 본다고 해도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에 따른 추이가 거의 종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테나 쪽에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XRP 쪽도 17일 기준점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좀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테더에 있는 시가총액도 최근에 또 기울기가 좀 달라졌죠.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보실 때 내 것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잠시 좀 늦게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점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웨드부시 증권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 댄 아이브스가 비트코인 새로운 황금기에 도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규제 완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위험 선호 환경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 형님은 이번에 또 6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요. 10만 달러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더 추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단가가 이제 5만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 5만 달러보다 더 위에 계속 머물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연달아 많이 샀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여기 분포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셀러 형님이 이제 꾸준하게 매입을 하지만 이 물량 조절을 좀 많이 해요. 재무제표상에 따른 물량 조절을 하지만 너무 고점일 때는 대부분 사긴 사지만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사는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다른 포지션을 보여주었던 게 지금의 계속 가격이 갱신되는 이 시점에서 아주 많은 물량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주요 특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20년 모으기 챌린지라는 그런 행동을 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려고 하는 이런 엑셀로 작성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4개월 연속에 있는 상승장이 지속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6개월 연속이 나오게 되면 약간 좀 쫄리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쉬어가고 가냐 연달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정의 낙폭 추이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적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 단위 최장 상승 기록은 7개월 부분이 23에서 24년도
때였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 4개월, 24년도 9월부터 1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형님의 이제 추가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주춤할 때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월드 리버티 공동 창립자의 한 명인 스티븐 위트코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트럼프와 40년지기 친구에, 그리고 여기서 월드 리버티의 사상을 불어넣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특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칼럼으로 이제 좀 봐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중동에 있는 작은 부분을 어떻게 좀 월드 리버티에서 좀 땡겨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좀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에 있는 가족이 여기에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도에 따른 밀집도는 많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여있던 고래들이 차익 실현 비율 부분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24년도 역사 최고점에 기록해도 이제 지난 두 번의 강세장과 비교를 했었을 때 역대 가장 적은 물량을 좀 털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물량은 생각보다 적으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은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사주려고 하는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도 어땠습니까? 채굴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공격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라이어 블록체인 같은 회사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벡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걸 특징적인 단기 패턴으로 좀 모아가는 비중도 단기적으로 모아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그냥 짧게 잡고 좀 수익 실현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벡트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아직은 오피셜로 뜨진 않았지만, 트럼프 쪽에 있어서 벡트 홀딩스를 인수를 할 것인지가 좀 관건인데, 최근에 24년도 3월달 기준에 IC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IC가 제일 많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가지는 것까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 처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는 좋은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주식 병합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그냥 대응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많은 증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재무 부분에 따른 그런 불필요한 비용과 지출이 좀 많이 줄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냥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테마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STU도 조만간에 이제 좀 주식 수를 좀 많이 늘리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 힘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수에 있는 비중을 늘리게 되면 거래 빈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가격이 워낙 저렴한 가격 추이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점과 좋은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게 끝물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에테나나 리플 스테이블코인의 이런 쪽이 대부분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이용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접근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자 보상이 절반에도 불구하고도 채굴자의 1일 평균 수익이 18년도 최고 수준과 동일한 4,760만 달러까지 회복을 해 주었다는 점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채굴자들이 그렇게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잘 벌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점은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코인 쪽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요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로빈후드와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가장 관심도가 높은데 코인베이스를 한 중간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 로빈후드나 뭐 블록도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셔라. 그리고 만약에 비축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요, 대부분 뭐 각 나라별에 따른 스탠스와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허가를 해주면 나머지 나라들도 당연히 인정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최근에도 이제 이걸 비축안에 따른 형태를 좀 보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따른 추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에 따른 생태계도 여전히 나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민코인, AI, 그리고 레이어2,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디파이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좀 잘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도 이더리움이 언제 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에 따른 생태계 기반이 이제 이번 디파이 부분하고 인프라 코인이 어느 정도 가준 시점 이후에 극단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되면 또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가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스테이킹 쪽에 뭐 아이겐레이어가 잘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 이더리움도 좀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신발언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상적 배우자 모습 듀오에서 가져왔던 내용인데요. 24년도에 있는 배우자상이 보면은 좀 웃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왜 돈이 필요하는지에 따른 이유를 하나 또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1년 차이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원래는 22년도, 21년도 계속 보긴 하지만 이번에 좀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득이 6천인데 9천까지 뛰었고요. 자산도 거의 8천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웃긴 점은 나이차 비중이 이제 그렇게 많이 양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수화로 만약에 나왔다고 했으면 저는 곧바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우상향 중에 급등 우상향 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일반 2030 세대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코인 투자하는 거 당연히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팩트는 24년도에 나이 추이가 빠져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21년도인가 그때까지는 나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때부터 나이를 제외하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대비와 자산 추이를 얼추 비율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한 30대 중후반 특히나 후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점이 나이 부분은 또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은 싫다라고 해놓고 연소득의 9천만 원대가 거의 없습니다. 성과급을 또 빼고 보면 거의 도달하는 대기업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성과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나오는 거고 신입 때 9천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도 매우 매우 소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이런 조건에 좀 가깝다라고 하면 좀 어쩔 수 없이 돈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 해당 조건에 부합을 하니 나를 바라봐 줄 수 있을 만한 측면도 좀 열리겠죠. 네, 아무튼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이슈화가 많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